격언으로 배우는 주식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까지 그 50번을 했고 51번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주가는 재료보다 선행한다. 주식의 가격은 어떠한 재료가 나오기 전에 미리 선행해서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떨어지거나 미리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소재가 벌써 재료나 소재가 나왔다. 그럼 그 이상은 볼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끝이라니 끝. 그러니까 6개월 미리 선행하는 것도 있고 3개월 미리 선행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지만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때 가서 그냥 무조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백신 나오지도 않았는데 만든다. 그러니까 벌써 주가가 투석이고, 유니온 제약 같은 것은 혈증 치료제 사용한다. 그러니까 벌써 오르기 시작하고, 금리가 2%인데 30% 상한가를 그냥 쳐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조정받고 또 가고, 미리 선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장세에서는 큰 시세가 형성된다. 이게 금융장세가 뭐냐면 금리가 싸다 보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고객 예탁금, 증권회사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500만 원 가지고 금을 산다? 환치기를 한다? 달러를 산다거나 엔화를 산다? 그거보다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주식이니까 고객 예탁금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 예탁금으로 일단 들어오면 언젠가는 어떤 주식을 사. 언젠가 어떤 주식을 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고객 예탁금으로 들어왔으면 그 돈은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산다 이 말이죠.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뭐 한 달 있다 사든가 뭐 사겠죠. 예탁을 해놨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주식은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매수자가 많아서 사려고 해. 그럼 주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금리는 2%인데 야 1년에 2%인데 나 오늘 15% 먹었어. 은행에다가 2% 1년에 2%를 먹으려고 넣은 사람보다 7배를 오늘 하루에 간 겁니다. 은행에다 넣은 사람 7년치를 갖다가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수익 낼 것을 나는 오늘 하루에 수익을 내버려.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대신 은행은 안전하죠. 우리나라 은행 안전합니다. 대신에 주식은 못 모르고 하면 손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 불확실한 투자일수록 수익은 극대화되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불확실한 투자를 하기 싫으면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줄 알면 주식은 수익에서 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53번에 최후 시세가 가장 크다라고 나오는데 파동이 있어요. 주식에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폭이 많으면 상승, 올라간 폭보다
적으면 하락이라는 말을 안 쓰고 조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정한다. 그러면 요 파동을 1파라고 잡고 내려오는 파동을 2파라고 잡는 겁니다. 상승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는 아주 드물고, 상승과 조정과 상승과 조정과 상승과 조정을 거쳐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욕심부리는 법을 그래서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6파, 7파, 8파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파동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까? 나중에 뒤로 가면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5일선에서 조정을 받을까? 21선에서 조정을 받고 올라갈까? 61선에서 조정을 받고 올라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 올라갔다가 5일선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5일선과 21선의 낙폭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5일선 이렇게 올라가고 21선 그 다음에 따라가고 61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 5일선과 21선의 이 가격폭이 주당 굉장히 큰 폭으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점에서 5일선이 깨지면 매도해라. 왜? 고점에서 5일선 깨지면 21선까지 21선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든가 아니면 내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21선에서 맞고 21선을 갖다가 반등을 해서 올라간다. 그 법 없잖아요. 61선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법에서 5일선이 고점에서 5일선이 깨지면 무조건 매도하고 나와라. 그리고 나서 보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최후 시세가 가장 크다. 이 이야기는 파동이 1파는 조금 올라갔다가 조정 조금 받고 2파는 더 올라가고 3파는 1파, 2파, 3파, 4파, 5파는 더 올라가고 맨 마지막에 파동은 이게 3파로 끝날지 5파로 끝날지 이거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파동은 최후 시세가 가장 크다. 막바지로 가는 것들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고 멀리 가고 높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동을 좀 알려면 그 책에 엘리엇 파동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초보자들이 보기 어려우니까 아 이거 파동을 갖다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급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수급은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려고 해. 거기에 당해내는 것은 없다. 재료가 나쁘든 좋든 이런 걸 떠나서 좋으면 많이 사겠지만은 재료가 있어도 사람이 사지 않으면 그 주식은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급,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거기에 주가는 우선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5번 주가 천정은 마른 하늘에 벼락치듯이 온다.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 주가가 고점에서의 오래 머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는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오래 머물러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길어야 3일에서 5일 막 윗꼬리를 막 달겠죠. 응? 윗꼬리를 막 단단 말이에요. 고점에서의 윗꼬리는 뭐라고요? 세력의 이탈이야. 물량 떠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개미들한테. 올렸다 내려갔다 올렸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주가의 천정은 마른 하늘에 벼락치듯이 온다. 마른 하늘에 벼락치는 거 봤습니까? 보셨다면 번쩍하고 왔다 가요. 그냥 뭐 마른 하늘이 벼락이 치는데 계속 쳐서 내가 그 벼락을 갖다가 쳐다보고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을 주지 않는다. 얼마나 빨리 왔다 가냐. 그러니까 망설이거나 뒤돌아보거나 이럴 틈이 없어요. 고점인데 내가 팔아야 할 신호가 왔다. 빨리 던지고 나오는 거죠. 일단 던지고 나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일단 팔고 나와야지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6번 매도법에서 나오는데 대량 거래가 지속되면 천정의 징조다. 이 고점에서 이런 고점에서 거래가 막 터져. 뭐라고요?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나가는 중입니다. 이걸 모르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받아먹어. 그리고 주가가 떨어져. 아, 내가 사면 주식 꼭 떨어지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매도법에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그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매수 신호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무조건 나와야 된다. 더 가겠지? 더 갈걸? 얼마까지 가지 않겠어? 이런 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량 거래가 지속되면 천정의 징조다. 고점에서. 그러면 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지속되면 천정의 징조다? 천정은 뭘 말하는데요? 위에 천장을 말하는 겁니다. 천장. 그러니까 올라가 있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해. 거래량이 늘어. 그러면 뭐라고요? 다 왔어. 천장의 징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알고 있다면. 내가 갖고 있다면 빨리 나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57번. 천장과 바닥은 어떠한 계기가 있다. 천장은 제가 지난번에 전고점을 이야기했는데, 젠백스 가는 것이 48,000원이 가면은 꼭 그 이상을 못 올라가고 떨어져요. 그런데 48,000원이라는 이 젠백스가 몇 년 만에 다시 오냐면 2년마다 다시 옵니다. 선생님 더 가지 않을까요? 아니요. 거기서 나오세요. 다음에 만났을 때 팔았어요? 선생님 말 안 듣고 조금 더 갈 줄 알고 갖고 있었는데 하락했습니다. 못 팔겠네요. 더 이상 알려줄 게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는요. 정고점이 다가올 때는 이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정고점에 대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입니다. 이해. 그러니까 높이 올라갔다 바닥으로 떨어졌다 무슨 이유가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정보. 게시판이나 전자공시나 뉴스나 뭐가 있는가를 한번, 나보다도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알려주는 게 있다면 그것은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에서 진단 키트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자기네가 와서 사가지고 가겠대. 돈을 선물로 줘. 마스크를 미리 만들어 놔놓으래. 돈을 물량이 없어, 물량이. 자, 이런 재료나 어떠한 계기가 있다면 그 주가는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 아니, 1년치 풀가동할 것을 갖다가 선물로 미리 받아놨는데 영업이익, 매출 이런 것들이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안 올라가나요? 올라가면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천장과 바닥은 어떠한 계기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닥은 길고 천장은 짧다. 바닥은 주가는 오래 기고 천정은 올라갔다가 짧게 있다가 다시 내려온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와요. 이 그림들은 전부 다 차트를 말하는 겁니다. 차트.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계심이 강할 때에는 좀처럼 천장을 치지 않는다. 주가가 잘 가다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영해를 넘어가지고서 미사일을 쐈대. 그러면 나하고는 이 미사일 쏜 게 전쟁 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북에서 미사일 쐈대. 또 올라가려면 북에서 미사일 쐈대. 미사일 쏠 때마다 올라가는 것은 방산주. 외에는 극히 없습니다. 2000개가, 2100개가 넘는 종목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시세가 나라가 불안정하면은 전쟁 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곤두박질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방산주는 다른 데 올라가지 않다가 이럴 때 서해 영공에서 해전이 벌어졌어. 그럼 방산주 가죠. 재무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회사들이 방산주라는 이름 하에 빅텍이라는 종목 같은 거는 그냥 상을 쳐버려요. 30%를 그냥 냅다 달려버린다 말이죠. 다른 것들은 떨어지는데 나라가 불안정하거나 사드 배치한다거나 이러면 잘 가다가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게 경계심이 강할 때 주가는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뚝뚝 한 번씩 떨어진단 말이에요.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다. 설악산 가면 산이 높잖아요. 계곡도 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계곡이 깊으면 산 또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로 이야기할 때 산이 높아. 그럼 높은 만큼 골도 깊어야죠. 산이 얕아. 골도 얕다. 제가 지난번 수업에 60도의 각도로 올라간 거는 60도의 각도로 떨어지고 20도의 각도로 올라간 건 20도로 떨어지고, 이게 뭐냐면요, 빨리 올라간 건 빨리 떨어지고 천천히 올라간 건 천천히 떨어지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빨리 올라갔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어요. 그건 왜? 제가 말씀드린 5일선이나 21선을 반등 잡고 또다시 재차 상승하려고 나중에 눌림목이라는 병법 같은 거를 알려드릴 텐데요. 올라온 것만큼 반을 깨지 않으면 이 주식은 더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일봉에서의 눌림목이 있을 수 있고, 주봉에서의 눌림목이 있을 수 있고, 월봉에서의 눌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눌림목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별표 친 거 호가창 이야기할 때 별표를 한번 쳤었고, 그 다음에 지금 눌림목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별표를 쳤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것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지만 호가창이나 눌림목은 배워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별표를 쳐서 한 개, 두 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다. 그 이야기는 높이 올라간 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만약에 많이 올라갔는데 들 떨어지면 이 아이는 또 재차 상승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준비 기간이다.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합창을 하면 주가는 반대로 움직인다. 혼자 노래 부르는 것을 솔로라고 그러죠. 둘이 부르는 것을 듀엣이라고 합니다. 셋이 노래 부르는 것은요, 트리오라고 하죠. 그래서 뭐 홍삼 트리오니 뭐 트리오는 셋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합창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 좋아, 이 주식 좋아 그러면은 정말 좋은 줄 아는데, 그 사람들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좋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팔아먹어. 주식하니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창을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간다. 아니, 자기들 좋다고 그래놓고서 왜 자기들은 팔아먹어? 그래야지 자기가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너도 좋다, A도 좋다, B도 좋다, C도 좋다 그러면 나도 좋은 줄은 알아. 그런데 나는 여기까지 수익만 내고 나올래.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지. A도 좋다, B도 좋다, C도 좋다, 나도 좋다, 그냥 더 가져갈까?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동안에 A는 팔아먹고 B는 팔아먹고 C는 팔아먹고 어느 날 주가를 보면 주가는 좋다라고 그러면서 떨어지고 있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반대로 이야기해서, 야, 이 주식 정말 나빠, 다 나쁘대. 그러면 그래, 너희들은 나쁘다고 그랬으니까 사지 마. 나는 이제 바닥에서 악재가 나왔으니 나는 살래. 그럼 그들도 산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돼? 다시 나쁘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쁜 게 소멸되면서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긴 보합은 폭등이나 폭락의 전조다. 긴 보합이 바닥에서 긴 보합일 수 있고 고점에서의 긴 보합일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의 긴 보합,
상승을 말하고, 고점에서의 긴 보합은 재차 상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으로 자리를 잡니다. 그 옛날에 조광필역이 3개월을 고점에서 횡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다시 올라갔던 이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는 횡보를 한다는 것도 고점에서의 횡보냐 저점에서의 횡보냐 이게 틀리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식을 살 때 바닥에서 사라. 369, 11호 사라.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있는데 9개월이나 지나서 10개월이나 11개월쯤 사라. 그러면 이 주식은 조만간 나는 몇 개월 기다리지 않으면 올라갈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그때 인콘을 말씀드렸죠. 인콘. 그러면 이것은 종목 이름을 말씀해 드리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또 있나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닥에서 횡보한다. 어느 시점인가 들어가야 돼. 고점에서 횡보한다. 저는요, 이렇게 고점에서 횡보하면은요, 올라간다고 가정하는 것은 제가 아까 바로 전판에 올라갔다가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눌림목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이거 눌림목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눌림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눌림목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라인을 지지라인이라고 하는데 지지라인을 지지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횡보할 때는 고점에서 횡보할 때는 지지라인을 꼭 봐줘야 됩니다. 여기를 횡보해요. 횡보하다가 떨어졌어. 어떻게 해요? 바로 나와야지. 그런데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가지고 있다면 내가 11월에 샀는데 좀 떨어졌어요. 기다려라. 왜? 제가 강의하면서 369, 11호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만약에 11월 달쯤에 11개월쯤에 샀다. 그럼 내가 여기서 3개월을 기다리면 13개월, 14개월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개월, 6개월, 9개월이 지나고 횡보할 때 샀는데 조금 떨어졌어. 그럼 나는 몇 개월을 기다렸다? 14개월을 기다린 겁니다. 3개월을 기다렸지만 횡보한 달수가 있으니까. 이해가 가시는지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모르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전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69, 11호 6개월을 기다렸다? 그러면 17개월을 나는 기다렸다. 무려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기다렸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랜 기간 기다렸으면 기다린 것만큼 상승은 높다. 그 이야기를 몇 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몇 개월 기다리지 않고 높은 수익을 먹을 수 있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것을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닥에서 샀는데 추락했어. 조금 떨어졌어. 그럼 기다려보자. 그 다음에 떨어질 때 내 것만 떨어졌느냐 아니면 장이 안 좋아서 다 떨어졌느냐. 분명한 차이가 있죠. 만약에 내 것만 떨어졌어. 장은 좋은데 그럼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것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 것도 다른 종목들도 다 떨어졌어. 그럼 그건 문제 없는 거예요. 장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건 장이 좋으면
다 같이 올라오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올라갔는데 내 것만 떨어졌어. 문제 있다는 이야기죠. 그거는요. 그냥 기다려도 떨어질 때 왜 떨어졌는가를 갖다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사가 괜찮다면 떨어질 때 기다려보자. 분명히 내가 산 가격보다 수익을 주고 나는 수익을 챙겨서 나올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점에서는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고점에서는 주식을 사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회귀성 본능이라고 그래서 제자리로 다시 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62번에 긴 보합은 폭등하거나 폭락을 한다. 바닥에서 산 것은 폭등을 하고 고점에서 횡보하는 주식을 샀다 그러면 폭락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꼭. 그 다음에 인기는 순환한다. 우리나라 요즘에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BTS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아주 우리나라 저는 개인적으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10일 화몽이라 10일 붉은 꽃이 없다. 아니 그럼 옛날에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빌보드 차트에 들 때는 싸이가 최고였고 지금은 방탄소년단이 또 최고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바뀔 겁니다. 인기는 순환한다라는 이야기는요. 가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업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산업이 같다. 첫날 만날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학주가 갑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주가 갑니다. 그 다음에 조선이 갑니다. 그 다음에 제약이 갑니다. 그 다음에 금융이 갑니다. 업종을 말하는 건데요. 언젠가는 차화정이라는 게 같습니다. 차화정. 차, 화, 정. 이게 뭐냐면 자동차, 화학, 정유. 이 세 개가 시장을 리드를 했어요. 지금은요. 코로나 때문에 제약주가 시장을 리드를 해요. 수소차 때문에 자동차가 리드를 한단 말이죠. 수소차 때문에. 수소차, 전기차. 그 다음에 2차 전지 때문에 LG화학. 그 다음에 전자, 반도체.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인기는 순환한대요. 그러면 개월수도 다 똑같이 놓고서 순환하나? 아닙니다. 자동차줄 2개월 갔다. 그럼 제약주 1년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업 조류독감 왔을 때.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거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자동차, 수소차 정류장도 만들어야 되고 수소차 가스통도 만들어야 되고 엄청나게 오래 갈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나와서 끝날 때까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돌아간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하는 것처럼 수산업 갔다 제약 갔다가 화학 갔다가 정유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내가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난 수산업이 좋으니까 수산업의 대표적인 동문참치? 뭐 아니면 뭐 대림수산? 그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거 수익 나와서 팔게 되면 제약주가 가지고서 셀트리온도 샀다가 셀트리온에서 또 나왔다가 저기 현대자동차도 사고 이렇게 업종을 순회하면서 사고 팔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격언에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격언에서 격언을 가지고 공부하라고 배우라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기초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는 원칙이었고 자기가 주식하기 전에 원칙이 있어야 되니까 원칙이었고 두 번째는 격언을 알아보자. 격언 이런 것이 전부 다 격언에 나오니까 인기는 순환한다. 그러면은 격언책이 있어요. 격언을 보면 그 격언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모를 판인데 설명을 들어도 모르고 모를 판인데 인기는 순환한다. 이게 격언 끝이에요. 무슨 인기가 순환한다는 거야. 방탄소년단에서 뭐 싸이에서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녀시대에서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야?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듣고 아 이런 격언은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본인이 좀 캐치를 해야 된다. 64번 발락이 얕으면 발락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등락 오르고 내림이 얕으면 큰 시세가 온다. 물이 잔잔히 흐르면 큰 시세가 온다. 한번 올려준다. 박스권 매매라고 있습니다. 주가가 움직일 때 어떠한 일정한 가격권 올라감과 내려감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00원 그 다음에 7,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것을 반복을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한 박스권 매매 기법이다.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에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게 어떤 종목인지는 모르지만 7,000원이 오면은 꼭 떨어져. 그러면 여기에서 6,500원부터는 이 주식을 팔려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500원에서 어느 날 8,000원이 가버렸네? 주식은 올라갈 때 파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 파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6,500원 갔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돌파를 해. 그러면 7,000원에 팔려고 했었으니까 8,000원 갔으면 나는 7,300원쯤에는 팔아야지. 욕심 부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또 이렇게 10,000원을 갔어. 10,000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9,300원쯤에는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3,000원에 갖고 있었을 때 7,000원에서 떨어질 때
6,500원 정도 되면 난 나와야지라고 생각하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또 사면 되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첫 번째 바닥, 원바닥이라고